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3개월간 휴원을 이어가던 충북 지역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충북의 긴급 보육 이용률이 75%까지 치솟은 만큼 휴원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 휴원에 들어갔던 충북 지역 어린이집이 오늘부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 휴원을 시작한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 어린이집의 휴원을 해제했습니다. 저는 이제 긴급 보육으로 한 달 전부터 보내고는 있는데 우선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고 믿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률을 보면 2월 말 12%에 그쳤던 이용률은 매달 꾸준히 증가해 5월 말엔 75%에 육박했습니다. 아동 4명 가운데 3명꼴로 등원하다 보니 어린이집도 개원 수준의 방역 관리를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매일 오전, 오후 나눠서 소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구 같은 거는 원래부터 저희가 소독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북의 어린이집은 모두 1,083곳, 원생은 41,800여 명에 이릅니다. 발열 체크를 해서 혹여나 고온일 경우 그때 부모님들한테 얼른 긴급 연락을 해서 기가지출을 하고 병원을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어린이집 휴원이 석 달 만에 해제됐지만 단양구는 학부모 의견을 받아들여 일주일 더 상황을 지켜본 뒤 휴원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도세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1대 국회 제출을 위해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도청 소재지 등 행정 수요가 많은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집니다. 부시장이 1명 더 늘어나는 등 조직이 확대되고 자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체 지방채 발행도 가능해집니다. 기존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나 사립박물관 등의 설립도 시장 권한으로 가능해지면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연구원을 좀 만들어서 그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시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 미칠 파장도 함께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질 않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경기도와 달리 충북은 164만 명에 불과해 제1도시 청주시의 특례시 승격이 필연적으로 도세 약화를 불러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전환되면 청주시 지방세 수는 증가하지만 도 재정은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도세 징수액의 10%가 청주시로다가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교부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 봐서는 세수가 좀 감소될 걸로 보고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내건 수도권의 규제 완화 요구와 맞물려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6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이낙연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발의를 구상 중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수도권 사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실은 일단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발의하겠다 안 했다 이런 입장이 없어요. 저희가 일단 지금 법안 관련해서는 지금 분담국부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러나 개정안 발의가 앞으로도 없을 거냐는 기자의 물음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고 충북 지역 시민단체의 사실 확인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명목으로 제기하고 있는 규제 완화 요구와 겹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한 것은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증거라며 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 위기에 있는 비수도권의 지자체를 지원해야 될 때지 전국 평균 이상의 발전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 역차별 얘기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실제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비수도권이 힘을 합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 법안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비수도권의 경계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견인이 필요 없는 차량을 굳이 견인해서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가해 차량은 피해 차량의 견인 비용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지만 세부 내용을 몰라 당하기 일쑤입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렌터카 직원이 직접 운전해 몰고 갑니다. 차량 왼쪽 편으로 정비업체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잠시. 어찌된 일인지 차량은 업체 뒤편 공터로 향합니다. 잠시 뒤 사고차를 끌고 가야 할 견인차에 오히려 사고차가 방향을 맞춰 갖다 댑니다. 이후 견인차는 700m가량을 돌아서 정비업체에 도착합니다. 사고 차량이 도착해 견인이 이뤄진 공터입니다. 정비업체와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견인이 필요 없는 차량을 굳이 견인해 6만 원을 더 청구한 건데 당하는 입장에선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이제 뭐 그분들도 돈 벌라고 하는 거겠지만 몇만 원이라도 그렇게 좀 속여서 그렇게 했다는 게 조금 기분이 좀 언짢기는 하죠. 하지만 총 수리비만 전달받고 개별 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운전자로선 청구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게 됩니다. 차량 수리비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거기에 뭐 견인비가 포함인지 뭐 어떤 거를 수리를 했는지 이제 저는 아예 모르는 상황이죠. 렌트카 업체는 견인차 기사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해당 기사가 속한 정비업체는 책임을 떠넘깁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견인차 기사가 개별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 아닙니까? 출동권이 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자기는 견인하는 욕심에 근처에다가 갖다 놔놨겠네. 이번처럼 부당 운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정비업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천안시가 3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저수지 수변 데크를 정작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재 데크를 지탱하는 지지대 접합 부위가 어긋나거나 뒤틀리는 등 부실 공사가 확인돼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 공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현장을 TJB 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성거읍 천흥저수지에 지난 3월 조성된 길이 2km의 수변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목재 데크를 지탱하는 물속 지지대인 H빔 현강이 위아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연결돼 있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지지대 연결 부위가 어긋나거나 용접이 떨어진 곳이 많아 불안한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고 사람 둘만 지나가면 이 다리가 흔들거려요. 밟고 댕기다 보니까 뿌걱뿌걱 소리도 나고. 이렇게 이상이 발견된 지지대는 모두 280여 개. 물속에 고정한 지지대에 다른 지지대를 얹어 접합했는데 접합 부위가 어긋난 모습으로 가까스로 연결시켰습니다. 부실 공사 여부 검증을 위해 천안시의회가 현장 조사까지 벌였습니다. 난간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또한 이게 다리 지지대가 뒤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공사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강력한 시정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천안시는 당초 시공을 위해 저수지물을 빼려 하자 주민들이 반대해 갯벌층인 저수지 바닥에 지지대를 짚는 난공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합니다.
병리에 자질이 있다고 물을 못 빼게 하고 그래서 그 공기를 연장을 해서 물이 빠진 후에 하겠다 하니까 이게 언제적 사업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민원이 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30억 원을 투입한 수변 데크 조성 사업이 부실 공사로 판명나자 천안시가 전면 재보수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파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해서 6월의 시작부터 날씨가 좋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긴 했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며 낮 동안 큰 더위도 없었는데요. 다만 내일은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충북 전역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이번에도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늘 스치듯이 비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질은 무난하겠고요. 낮 기온은 단양 27도, 청주 28도, 영동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그래도 하늘빛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바람도 오늘만큼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의 시간입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구성원의 60% 이상이 감염된 후에 회복이 되거나 백신 접종으로 방어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을 뿐더러 또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해도 수요와 공급, 유통 등 여러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뛰어들어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참 연구하고 있는데요. 뭐 어느 나라는 지금 뭐 1단계, 2단계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특히 지금 이제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들이 그 백신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국들에서는 이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백신 개발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기존 지원은 제약회사에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해서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 백신을 개발을 유도하도록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그리고 여기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군대가 가진 지식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회사, 군대, 정부 이렇게 그 세 곳이 모두 합작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형태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진행 현황을 좀 살펴보면 뭐 네이처지에 따르면은 일단 전 세계 19개국에서 17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주요국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게 미국에서 36개, 중국에서 14개, 유럽에서 14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서로 각자 이렇게 다 진행을 하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서로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하나의 그런 백신을 개발하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백신 개발 국제 공조 프로젝트를 출범이 시켰습니다. 같이 도와서 백신을 개발하자는 건데, 근데 지금 뭐 미국, 중국 얘기 들어보면은 그 공조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개발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현재 공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우선은 WHO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에서는 민간까지 포함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 어떤 그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진단하는 데에 공적인 그 자금을 투여하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여기에 참여를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가 또 중점적으로 그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민간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
이 백신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는 좀 공유하자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주요 제약업체에서는 모두 다 반대하는 입장들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의 각 국가들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유사한 생각들, 속사정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목표가 우리가 첫 개발국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거의 달 착륙에 버금가는 수준의 그래요? 일이다라고 이제 워낙 이 팬데믹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그 백신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국가 간의 경계 없이 모두가 이제 함께 노력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국내 문제로 들어왔을 때는 과연 그 백신이 개발된 국가 내지는 생산하는 국가에서 자국을 뛰어넘어서 먼저 세계에 배분하자라고 했을 때 자국 논리도 아마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서 좀 비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는 전 세계 재난 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먼저 개발을 한 나라가 빨리 그 어려운 나라든 뭐 어느 나라든 위험한 지역에 저렴하게 뭐 비싸지 않게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을 이렇게 보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각국의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우려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부딪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이 특허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일단 미국이 중국보다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일단 미국은 중간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중간 단계의 백신에서도 우리는 수출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먼저 표명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시진핑 수석이 이번에 WHO 회의에서 우리는 개발을 하더라도 공공재로 풀겠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 경제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현재 아니다. 공평하게 세계와 나누는 거는 맞지만 특허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걸 보면 실제로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도 이제 양국이 협력했을 때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실제로 말한 각국의 치료제가 퍼져나가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 가장 먼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거기에 반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떠나서 지금 이제 뭐 국내 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 그런 정치적인 욕심도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백신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 백신 자체의 공평성 문제, 그 형평성 문제 이게 당연히 큰 중요한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백신이라는 것의 안전성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그 과도하게 국가 간의 경쟁으로 치닫다 보니까 실제로는 백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임상을 거쳐서 이것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그 뭐 사람들의 요구 수준도 얼른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거 통과시켜주고 승인해주고 빨리 시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다 보니까 과열되는 양상들도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게 안전성을 해치는 수준까지 이르를 것도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첫 개발국이 된다면 좀 뭐 백신 패권을 잡게 되고 여러 가지 힘을 얻게 되겠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일단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비단 저희 나라의 예만 들어봐도 일단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코로나에 정말 모범적으로 잘 대처했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계 곳곳 언론에서도 언급이 많이 됐고 저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거를 좀 체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것도 또 많이 수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대한민국이 굉장히 여유 있는 나라고 선진적인 행정 체제
치료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이미 많이 펴졌는데 사실 이게 치료제 문제까지 가면 당연히 더 그렇겠죠. 네. 일단 미국이나 중국이 보면 각종 이제 경제 제도부터 뭐 군사 안보 분야에까지 우리가 상대방보다는 훌륭하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에 앞선 생존과 직접 관련된 치료제가 먼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지위가 상승되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과거에도 지금과 같이 여러 바이러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렇게 백신 경쟁들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온 적이 없어서 뭐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을 많이 못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우리한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신종플루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치료제는 비교적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제는 걸리고 나서 이제 먹는 약인 거고 백신은 이제 사전에 예방 목적으로 투입하는 것인데 백신은 기본적으로 생산 체계가 주문을 하면 그것을 나중에 이제 4개월 후에 받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당시 다국적 그 제약사들이 선진국 서구 측에만 이것을 다 이제 입도 선매 형식으로 판매를 해서 저희 나라만 해도 그 이제 서구권 나라들과 백신이 들어오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차이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한 기반의 한 제약사는 백신이 개발되면 가장 먼저 자금을 지원한 미국이 백신을 대량으로 먼저 주문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백신을 너도 나도 다 달라고 할 텐데 강대국들이나 힘이 있는 나라 먼저 갖게 되겠구나. 그러면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나라일수록 혜택을 못 보겠구나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그 회사에서도 바로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이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네. 일단 그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잘 사는 나라들이 생산 초기에 제한된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선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이 제약사들에게 개발 비용을 대고 그것에 대한 이제 선점권을 갖는다든가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힘과 돈의 논리가 이제 비교적 많이 작용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네. 이 백신이 이제 고도의 과학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일단 되고 나면 정치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이제 공평한 분배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 대단한 박애주의자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 더 지금 그 우려가 되는 지역 이런 곳에 배분해주는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두가 안전해지려면 사실은 백신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지금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뭐 공동체 규모나 이런 뭐 지리적인 위치나 고위험군의 인구 분포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그 과학기술적인 배분적인 체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못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당장 들으실 때는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닌데 벌써 무슨 배분에 관해서 논의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단계 그리고 아직 누가 개발할지 모르는 단계일 때 사실은 이 배분에 관한 것이 합의되고 결정되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은 손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일단은 강대국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막기가 또 쉽지가 않고 네네네. 자발적인 어떤 인도적인 마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값에 전 세계인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뭐 WHO나 국제기구에서 강제하거나 그런 어떤 명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강제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로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것들이 강제된다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일단 특정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해석하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이제 처벌할 수사기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국제사회
국제사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법은 있어요. 네. 그것을 강제할 법은 있는데 이거를 집행할 수사기관과 이것을 해석할 공정한 법원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사실 강제한다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이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백신을 공정하게 나누겠다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했어요. 근데 다만 특허권을 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는 거고, 그래 우리 그 법에 따라서 그냥 특허권을 없애고 그냥 다 모두가 알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 다 쓰도록 하자. 네. 이 양측 입장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하여튼간 최종적으로는 인도적인 측면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 그러니까 힘 있는 시점에서는. 나라들이 특허권은 못 내놓겠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좀 재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가진 강자들이 양보와 좀 배려하는 그게 미덕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야 조금 글로벌 리더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패권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 했을 때 미국이 그때 당시에 가장 부자여서 네. 그 패권을 가진 건 아니었고요. 그 냉전이라는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그 당위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21세기에 그런 패권은 누가 가지고 갈 수 있냐 문제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그 마스크 공급 제대로 못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위 어떻게 보면은 제약가림도 못하는 나라들에게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그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연대해서 화합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 그 글로벌 리더십의 내용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 임상 경험이 있는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진단 키트 같은 방역 물자 이런 것들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런 내용 안에 포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지금 분위기상 백신을 어느 나라에서 개발을 하든 뭔가 공조보다는 좀 자국 우선주의, 좀 보호주의, 뭐 이런 독점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 박사,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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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